자, 이제 우리가 또 조롱하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지금 혁신한다고 그래 나서고 있잖아. 예. 그래도 무슨 뭐 비명이라고 나서가지고 뭐 여기 말이라도 섞고 있잖아요. 진짜 혁신해야 될 당은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럼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니야? 국민의힘은 이미 버린 몸. 왜 국민의힘이 혁신을 해야 됩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대로 쭉 가면 돼요. 아니 왜 혁신을 해? 그게 있잖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네. 일어나지 않는 게 그런 맥락인데 네. 민주당은 혁신한다고 해서 혁신이란 말이 나와서 혁신을 하는 거야. 국민의힘이 혁신이란 말이 없으니까 쟤네들은 혁신을 안 해도 되나 보다 해. 불공평하잖아 뭔가. 근데 국민은 알 거라는 거죠. 민주당이 어느 정도 혁신의 흉내만 내도 민주당은 이제 완벽한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방법일 텐데 문제는 예전에 이준석이 한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계속 지다 보니까 수도권에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도권에 인물난이 있어가지고 공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윤석열 쪽에서는 검사들 공천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서울도 지금 그번에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랑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좀 많이 가져간 건 사실이지만 네.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이런 게 있어요. 국민의힘이 이준석, 태영호 지역구를 보류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정상적인 당이면요 이준석도 공천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안 그러면은 뭐 사고지역구로 분류를 하든지 당장 그 당협위원장을 뽑든지 해야지. 왜 보류합니까 저걸? 지금 보류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준석이 지금 징계 중이라는 핑계로 징계 중이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돼 있기 때문에 보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준석이 오늘 또 사교육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는 아신 거 아니야. 윤석열은 알 수도 없는 이야기 막 네, 했잖아요. 저걸 이제 보류 지역으로 결정했다 이런 건데 저건 세발의 피고요. 국민의힘의 수도권 빈자리가 이미 그러니까 조직위원장 그전에 나중에 당협위원장으로 올라가는 네, 전 네, 단계 여기 수도권에 빈자리가 26곳이래요. 아직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아무도 손으로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26곳에 빈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거잖아요. 손 안 들었다 치고 내 친구 검사들 꽂을 건데 지금 26곳은 돼 있는 거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당선 가능성이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강남 3구 그리고 저기 강남 3구 말고 양천구 목동에 있는 양천구 여기만 사람이 주구장창 몰린다는 거 아니에요. 분당하고. 아, 특히 그 양천 쪽입니까? 저 목동 쪽에 조수진 맞아요. 그 지역구 거기는 엄청 재밌더라고요. 정미경이 그러니까 조수진한테 요즘 그 이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좌진 이렇게 그 퇴직 그 사직서 맞아요. 뭐 위조한 것도 있고 거기다가 뭐그 정치 자금도 이렇게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갑자기 정미경이 등장해가지고 바닥을 훑고 다닌다. 정미경은 수원 출신이야. 그러니까 당선될 수 있는 곳에는 조수진도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들이미는 사람이 많아지면 지들끼리 지지고 볶으면서 내부 갈등만 엄청 저는 생길 거라고 보는 건데. 어쩐지 요즘 조수진 의원 그 사무실 간판이 정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누가 관리가 안 해가지고 때를 타고 있더라고. 근데 재밌는 거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에 유일한 현역이에요. 비례 조수진이가. 그 조수진의 머리는 우리가 알잖아요. 양곡관리법 대안은 반만이 먹는 거. 근데 지금 요즘에 조수진 많이 걸려 있어요. 뭐 사직서 대필 의혹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많이 걸려 있죠. 네. 지역구에서도 문제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수도권이 우리나라 선거에 반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네. 유권자 분포를 보면은 서울, 인천, 경기의 반, 그리고 나머지 반 중에 반이 영남, TK하고 부울경, 그리고 충청, 호남, 강원, 제주 합쳐서 또 4분의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이 몰려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선거를 승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고요. 영남권이 예를 들면 빨갛게 물들면 면적상으로는 거의 똑같은 것 같지만 수도권에 워낙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근데 수도권에 인물이 없다는 거. 더군다나 수도권은 윤석열의 실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 민주당 쇄신이 안 됐다. 뭐 방탄이다. 뭐 민주당 대장동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내가 보기에는 별 큰 의미 없어요. 선거판에 딱 들어가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저 새끼 대통령 하게 하면 안 돼. 최대한 민의를 난 발산할 거라고 봐요. 예. 탄핵은 두 번째 문제고 최대한 그럼 수도권에서 저번에 180석 얻을 때보다 더 압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잘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인물이 없다는 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의 부재, 그러니까 정치를 왜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봤을 때 민주당하고의 극단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표적으로 TK 지역이나 부산에서 당선이 안 되더라도 16년, 20년 동안 계속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그런 지역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하는 이유가 분명한 거거든요. 자기만의 정치하는 이유와 정치 철학하고 민주당하고 일치되는 게 있으니까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 철학은 없더라도 정치를 해서 돈 벌어먹고 살려면은 최소한 한두 번은 낙선은 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면 이번 판은 안 되더라도 다음 판을 위해서 밑자락 깐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도전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정도 계산도 안 된다는 건 지금 국민의힘이 생명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밑바닥에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수도권에서 압승하고요. 부울경에서 많이 들어가고 지금 부울경 인기 안 좋다 그랬잖아요. 경남 부울경에서만 지금 12%가 빠졌다 그러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때문에. 물론 총선 때까지 어떤 이슈가 출렁출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사고 당협 37곳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부산에 한 곳밖에 없어요. 현재 한 곳밖에 없다고 사고 당협이. 그럼 그 영도구 거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아니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탈당을 했으니까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울산 그다음에 경남 이런 데는 숫자가 적어요. 수도권으로 가보세요 지금. 수도권만 지금 현재 2002년 12월 달에는 17곳이었는데 지금 26곳으로 늘어났어. 9곳이 더 늘어난 거예요. 수도권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도 있는 거지.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될 사람 많아. 단수 공천 받으면 되는 사람들 있잖아. 네. 홍영표 같은 사람, 이원욱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내에서 주구장창 내부 총질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그만뒀던 사람들도 기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어쨌건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이 옛날에 얘도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인간적으로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지 이준석 보면은 정치 천재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보는 능력이 있더라고. 똑똑하긴 하다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결국에 공천이고 지역구마다 인물 대결일 텐데 이미 공천에서 나갈 사람이 국민의힘한테 많지가 않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지역구 한번 볼게요. 정말 우리 지역구에는 국정원 출신의 재선 의원 김병기가 있습니다. 최정병기, 김병기. 근데 여기 지금 이 지역구 내에 걔 이름이 뭐더라? 변호사 출신 SBS 자주 나왔던 장진영 나와가지고 엄청 깝죽거려요. 현수막을 파란색으로 해갖고 건폭이라고 써. 그러니까 그냥 일비야 이 새끼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 지지자는 걔 찍겠지. 공천을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김병기를 훨씬 높게 치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선거를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박근혜 때 20대 때 21대 때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서 많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8년 정도가 원외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갈이가 되는 경우도 꽤 많아. 그러는 사이에 초선이던 사람은 삼성급이 되고 막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김병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도권에서는 기반이 그렇다는 거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다시 지방선거 때까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이 상태로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저런 현상은 좀 병적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번 판만 보고 도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알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 경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야지 그 지역에서 한번 낙선 경험이 있어야지 나중에 되거나 나중에 비례 신청을 할 때에도 그게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연
어떤 정당의 형태로 그리고 권력을 집권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있는 형태로 지속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바라보던 정치 지망생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선택하는 건 사실 본능이고 타고나는 거거든요. 내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선택하고 나는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선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어떤 정치적 DNA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자꾸 마음이 가는 정치 지향이라는 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어떤 국민의힘 이게 이제 큰 양대 정당의 어떤 파벌 싸움이 생기고 있는 건데 그런 분명한 자기 지향이 있는 사람들도 차마 도전하지 못하고 이번 판을 접는다 하는 건 국민의힘이 과연 그 다음번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내가 봐서 운때도 안 맞아요. 뭐냐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뭔가 막 기막힌 바람을 일으키면서 지지율 한 7, 80% 얻으면서 뭐 개혁을 해 나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사람들 많아질 거예요. 네. 괜찮은 사람들. 근데 윤석열이 1년 넘게 지금 이제 총선이 2년 꽉 채웠을 때쯤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 당에 들어가서 내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채울 사람도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검사 출신들이라고 해서 정치권 들어가서 올인하고 싶을까요? 정치권에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경력 쌓기용으로 각 어디 정부에 파견돼 가지고 나는 검사만 한 사람 아니야. 기재부 파견 나갔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공공기관에다가 검사 그만두고 검사 출신인 변호사들이 거기에 또 꽂아서 자기 꿀 빠는 게 낫지. 검사 출신들이라고 무대포로 나갑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야 김기현 같은 애들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나 보고 계시죠? 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극우적 소리를 쳐봐야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내놓기 부끄럽잖아요. 사람이란 게 이런 게 있고 누구나 알아. 우리가 저번에 우리 윤석열 임기 초반에 박범계 전 장관이 한동훈 앞에 놓고 소리 고래고래 지를 때 자랑스럽댔습니까?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잖아. 아니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는 사람이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찍소리 못하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맥락으로 그냥 지키고 있어 이렇게 조용히. 근데 김기현 연설할 때 피식 웃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 가장 위험할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올 사람들이에요. 봐라 저 새끼 내가 저럴 줄 알았다. 그게 국민의힘의 리스크라는 거죠. 재밌어집니다 지금. 총선도 이제 그런 거지. 야, 자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비슷한 맥락인데 방통위원장 이동관을 임명하려고 하니까 기자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실상 전수조사한 거예요. 야 이거 종편 기자들까지 포함해갖고 물어봤더니 종편 기자들도 75%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은데 종편 기자들도 반대하는 이유가 언론 탄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 기자들도 엄청 궁금할 거예요. 찬성한 사람 25%가 누군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상파는 90%가 반대. 네. 종편과 지상파의 갭이 한 15% 정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저 설문조사 결과 진짜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냥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닙니까? 자기들 앞에서는 실실 웃어주던 아이들이 결국에는 내 앞에서 웃어줬던 아이 10명 중에 8명은 속으로는 다 반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MB 정부에서 언론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라는 거. 80.3%. 그리고 학폭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아마 복수응답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찬성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찬성하는 이유가 왜 나오냐?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한대. 야 이 새끼들아 기자라는 게 할 말이 그거냐? 진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네. 쟤네들 그냥 기득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답은 찬성 13% 안에서 지금 53%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찬성 13.1%는 한국 기자협회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저거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리스트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밀 투표는 없어져야 돼 이제. 저거는 뭐냐면 진영 내 지지층에 저는 이반이라고 봐요.
종편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기득권의 상징이잖아요. 그 종편 기자들도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는 뜻은 윤석열을 지지할 만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예. 윤석열이 정말 잘해서 괜찮은 인물, 신선한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떤 그 아젠다와 아젠다가 딱 부딪힐 때 그나마 쉴드가 가능해요. 어떤 의제를 놓고 지금 그거잖아요. 최근에 저 수능 이야기도요. 국민의힘이나 저쪽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말이 교육 계획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저 아젠다는 자기들이 저쪽 진보 쪽하고 맞부딪혔을 때 지지 않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번에 이 맥락 던졌을 때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이 틀릴만한 건 아닌데 시점과 그 말하는 이치유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크다고 얘기한 것처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동관은 서로 부딪힐 때 저쪽에 봐도 이동관 내세우면 윤석열이 위험한 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편 입장에서는 이걸 반대해서 윤석열이 싫어진다가 아니라 윤석열 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동관을 던지면 윤석열 우리 대통령님이 불리한데라는 이슈인 거예요. 아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래야 우리 진영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기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기레기 짓을 하더라도 속으로는 다들 겁먹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언론의 자유보다는 이제 표현의 자유 자체가 억압받고 있는 지금 시대 분위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수능 관련해서 윤석열이 헛소리 한 거에 대해서 강사들이 자기 SNS에 올리니까 그게 이제 댓글 부대들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엄청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강사들이 자기가 쓴 글을 다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게 내가 쓴 그 기사가 데스크에 올렸을 때 어떻게 잘리는지, 어떻게 편집되고 어떻게 변형돼서 나가는지, 그리고 왜 안 나가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느끼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밥벌이로서 기자질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기자들이 사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면 윤석열 지지하는 정신병자들이 많이 몰려다니면서 틀린 말 했냐? 뭐 저 사교육 뭐 이런 거에 대한 윤석열이 틀린 말 했냐 하는데 내용 들어가 보면 디테일 하나도 몰라요. 그자는 정확히 말하면 수능을 봐본 적도 없는 애예요. 학력고사 포함해가지고. 진짜로. 대학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선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놀라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집 한 칸 없는 애가 종부세 걱정하는 거 있잖아. 똑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부와 권력으로 사교육을 시켰던 애들이에요. 정순신이 아들, 이동건 아들이 사교육에 가장 덕을 많이 본 사람들이란 말. 이게 이제 이 갯만 우리가 좀 줄여가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민주당이 이미지만 얻으면 돼요. 그래도 민주당은 솔직히 말하면 조중동의 선동이지 민주당이 수권을 안 해봤어요. 이미 정권을 3번이나 잡아봤는데 예. 민주당 자체는 수권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자체는 오히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좀 일사불란하게 윤석열이 저러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좀 싸우라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뭐 돈봉투 실드 친다고 하네. 돈봉투 사건이 났다. 김남국 사건이 났다. 지지율 떨어집니까? 거의 안 떨어집니다. 잠깐 출렁하지만 문제는 그 윤석열을 막아달라는 메시지가 70%쯤 되는 거예요. 나머지 어중간한 사람들이 뭐 내부 혁신이라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는 내 느낌이 훨씬 더 그게 더 강하다. 문제는 민주당 자체는 이미 저는 준비돼 있다고 봐요. 이미지를 얻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수도권 선거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수도권에서 몇 선 못 얻고 충청도 망하고 전라도 망할 거고 다 망하면 결국에는 진짜 자민련 되는 수가 있어요. TK 자민련. 네. 경상북도에서만 많이 없고 부울경에서 이번 말고 저번처럼 민주당이 막 들어가면 이 상황에서 진짜 누가 또다시 180석 이상 얻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 위험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김기현이가.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해도 차분차분하게 설득을 시키는 모양새가 아니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무슨 반쪽짜리 정부였다는 얘기가 있어 이번에 김기현이 보니까 이 모자란 애라는 거죠.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윤석열은 반대로 정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기현도 속으로는
뭐 대한민국이 어떻고 윤석열 정부 이런 거 관심 있겠습니까? 나만 공천 받으면 돼. 이 속셈 아니겠습니까? 설마 전직 당대표를 공천 안 줄까?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눈밖에만 안 나면 공천 받겠지. 이거 말고는 사실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대표 정도를 한다는 정치인이라면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울산 경제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조차 안 한다는 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공천 받으면 그냥 다 끝이야 이거죠. 아니 이제 김기현은 그런 거겠지. 비대위로 가지 말아줘. 나 임기 채우고 싶어. 결국 김기현이는 총선 끝나면 그만둬야 될 거예요. 총선이 지금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당대표 된 지는 한 2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저는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점점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 시작할 겁니다. 민주당만 이미지만 잘 얻어라. 근데 이 상황에서 무슨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는 총선 치르니 못 치르니 하는 것은 윤석열이 심은 스파이에 불과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이슈도 지금 안 흔들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 자동응답만 갖고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선거 민심일 가능성이 높은 자동응답 여론조사를 보면 대개 10% 이상 민주당이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마 그런 공작이 시작될 거예요.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가 꽤 나올 겁니다. 여론조사 뭐 기역지읒, 뭐 여론조사 이응 쌍시옷 뭐 치읓 뭐 이런 데서 이제 민주당을 막 자동응답이 앞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게 몇 개 나올 건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응원 열심히 하시고 국민의힘은 김기현 연설하는 걸로 끝났어요. 땅땅땅. 땅 파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 비전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자기들한테 좋은 이슈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 대표라는 놈이 건폭 이야기를 해요. 원희룡하고 윤석열 따라서. 그러니까 그 건폭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 건폭을 없애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그게 정치인이 할 말입니까 그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